아니 마크롱 대통령이 궁금해서 직접 프랑스에 갔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2017년도 11월 달에 직접 프랑스 갔습니다. 취재 목적차. 취재 목적, 네. 조사차. 네네. 왜냐하면 진짜 진정한 해외 조사파네. 예, 제가 왜 그랬냐면 마크롱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당 정부의 경제 관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한다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났으니까 그럼 보수주의 정당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수주의 정당 안 가고 그냥 자기가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앙마르시라는 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회당 정부에서 쫓겨났을 때 썼던 정책을 그대로 다 공약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크롱 대통령과 앙마르시라는 제일 당이 내세우는 정책이 뭔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네네. 그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반노조, 그러니까 노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공공부문 축소, 공무원 숫자 줄이는 네 번째 복지 합리화를 통한 복지 축소 이렇게 네 가지 방면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프랑스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전통과 평등주의적 사고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 과연 마크롱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이 됐으며 총선에서는 어떻게 그걸 압승을 하고 다음 지금까지 멀쩡하게 지지율 그 당시가 2017년 11월 달에 한 40%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나?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어떤 재미있는 분을 만났냐면 제롬 랑베르라는 사회당 7선 의원을 만났어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마크롱 대통령이 그랬더니 정말 치를 떨면서 자기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자다. 이 마크롱이 사회당 강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배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마크롱 대통령이 저런 정책을 펴나가는데 왜 프랑스 사람들 정말 옛날처럼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예전에 그 프랑스는 유명하잖아요. 취하면 대통령이 하야까지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거 맞다. 그런데 국민들이 자 이제 우리 그 옛날 프랑스식대로는 못 산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롬 랑베르 사회당 야당 의원이네요. 의원께서.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마크롱의 개혁하고 그 문재인식 개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2년 반이면 서로 성적표를 비교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제가 마크롱 어록까지 다 뽑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을 돕는 것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고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기업의 법인세이나 뭐 이런 것도 추진하려고 하나 봐요. 근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MB 때 법인세 인하 해줬습니다. 25%에서 22%로. 그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덜 내는 대신 그것을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런데 결국은 그게 사내 유보금으로 쌓일 뿐이지 일자리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크롱이 생각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결과 여부를 떠나서 마크롱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포퓰리즘을 하지 않고 내가 재집권에 실패해도 이 개혁이 옳다라면 나는 하겠다라는 것이 정말 맞다면 그 부분은 마크롱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프랑스랑 한국을 이제 직접 비교하는 건 뭐 무리죠. 사실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유럽 연합에서 맹주가 독일이거든요. 근데 프랑스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프랑스가 사실은 유럽에서는 맹주였고 그다음에 영국이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미국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70년대, 80년대부터 독일이 급성장을 해서 지금은 독일이 맹주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에서 항상 중심에 이제 독일이 있는 것이죠. 프랑스로서는 그것은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평등의 문제가 관련은 있지만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국강병이죠. 근데 그 부국강병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듣기 힘든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게 이제 지금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국민들도. 그래서 부국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업이 중심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강병이라는 거는 이제 무기의 문제인데 프랑스가 세계 유수의 무기 수출국이에요. 3인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이죠. 마크롱과 문재인 대통령은 두 분이 숙명적 라이벌일 수도 있고 시대적 과업과 충실하게 싸우고 있는 두 정치인이다, 두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두 분이 같은 시대적 소명을 갖고 가고 있지만은 출발은 참으로 달랐다. 마크롱 대통령 운이 좋았는지 프랑스 국민들이 어쨌든 대통령 당선시켜준 것뿐만 아니고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줬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게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 놓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갑자기 보궐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러면은 인수위 규정이 없어서 한 2달 정도만이라도 주라, 아니면 한 달만이라도 주라. 그것도 안 줬어요. 결국 과반에 훨씬 미달한 이 국회 의석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유로 강력한 야당에 의해서 번번이 다 제동이 걸리고 말거든요.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는 마크롱의 이 밝은 모습들만 보면서 그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은 서로 도외시하고 이 마크롱은 잘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 숙명의 라이벌로 꼽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그 숙명의 라이벌로 꼽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두 나라의 지표 비교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2년 반 지나고 나서는 금융위기 10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청년 실업률도 취임 직후보다 약 4% 정도를 낮추는 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물론 원래부터 실업률이 높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수치는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아요. 제가 그건 인정해요. 근데 낮아졌다는 게 중요하죠. 정규직 일자리가 놀랍게도 노동 유연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늘어나는 거. 이 마크롱의 이 내용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한 대한민국 경제 잘 가고 있다. 비교했을 때 과연 이 국민들께서 누가 2년 반 동안 숙명의 라이벌로서 잘했는지 평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8월 고용지표, 취업자 증가 45만 2천 명. 이명박 박근혜 때 최고치가 30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치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상용직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단체가 WEF,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발표한 게 뭐냐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했을 때 우리가 1등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안정성. WEF는 거시경제 안정성이 1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ICT, 전력수급 이런 게 다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노사협력 분야가 최하위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까지 이명박근혜 정권 때 기업 위주로 반노동자 정책 이런 부분이 영향을 안 좋게 주고 있다라는 게 WEF의 분석이에요. 이거를 자유한국당이나 김용태 의원이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유한국당 무슨 여의도 연구소나 다른 연구소가 더 권위 있는 WEF에서는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자, 46명 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46만 명 중에 쓸모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대로 된 쓸모 있는 자, 그걸 내가 물어보니까 얘기할게요. 네. 자, 45만 2천 개 일자리 중에서 86.5% 이게 이제 60세 이상 노인, 네. 60세 이상도 노인 일자리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단발성 세금을 쏟아부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유승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대요. 유승민은 원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건국대 경제학과 예. 최백은 교수가 반박을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모르고 하는 소리다. 45만 2천 개 중에서 노인 일자리가 39만 1천 개. 그리고
17시간 이하 단기 알바도 늘었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 노인 일자리 중에 40%가 상용직이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죠. 자, 그게 아니라 자, 이래서 우리가 아니죠. 정부의 지금 경제 통과를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45만 몇 명 중에 그 대부분의 일자리가 60세 이상 일자리고 일자리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만들어지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이런 일자리고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거는 잘못하셨어요. 30대, 40대, 50대 아니, 자, 한참 돌을 아니, 벌어서 그러니까요. 잘못하셨다니. 우리 저 아니 제가 잘못 알았다고 아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아니, 거를 지금